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 경제 백서.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알아야 지킨다. 생활 경제 백서. 오늘은 정말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동아줄 바로 퇴직금인데요. 퇴직금 가이더 미래에셋 김동혁 센터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센터장님 퇴직금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뭐 유일한 노후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예. 너무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은 제가 이 퇴직금 이야기할 때마다 퇴직금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나서 좀 죄송해요. 그렇죠. 오늘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어쩌면 대다수가 퇴직금이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퇴직금이 없는 분들, 자영업자나 뭐 비정규직 이런 분들 위해서 조금 코너를 마련한다고 약속을 하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시죠. 예. 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꼬박꼬박 퇴직금이 일단 쌓이고 나오는 분들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퇴직을 앞둔 분들이 이 퇴직금에 관련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나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현행 법에서는 이제 퇴직금은 강제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네. 1년 이상 근무를 하시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랑 상관없이? 네, 상관없고요. 아까 금방 뭐 비정규직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네. 아르바이트생도 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시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는 있으세요. 이제 그런 조항들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라는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예.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1년 이상 한 회사나 상점에서 일한 사람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평균 네, 이상 되시고 1년 이상 근무하시면 사용자가 이제 그 직원들한테 이제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죠. 예. 이 퇴직금 비율은 뭐 어떻게 돼요? 월급의 뭐 10%? 뭐 퇴직급여 종류에 따라 다른데 보통 이제 퇴직하기 직전 급여 있잖아요. 그 임금 기준으로 지난 시간에 배운 것 같아요.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얘기해 주세요. 보통 이제 자기가 1년 일하면 한 달치 급여 정도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얼추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아, 배웠네요. 지금 네. 생각났어요. 혹시 네. 여러분들 모르시면 반복이나 복습이 중요합니다. 네. 네. 퇴직금을 어떻게 책정되는지 들어보시고요. 오늘은 그러면 이 퇴직금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받는지가 좋은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퇴직금을 받는 방식을 일단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잘 모르시는데 이제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퇴직금은 무조건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일단 많으세요. 네. 근데 이제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무조건 일시불로 받지 않았나요? 그런 경우는 일부 제한적인 경우 이제 퇴직연금에 가입을 한 상태에서 네. 55세 이전에 퇴직하시는 분들은요. 퇴직급여를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고 하는 IRP 계좌나 본인이 이제 가입하고 있는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를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의무적으로 이체를 하다 보니까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이체하신 다음에 또 바로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그렇군요. 그 외의 분들, 그러니까 55세가 이미 넘었거나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뭐 일시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 연금으로 받으시는 것도 본인이 선택하실 수는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선택.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느냐 연금으로 받느냐 그걸 먼저 선택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손에 목돈을 쥐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어서 대부분 목돈을 받는 것을 선호를 하시는데 이제 연금으로 받을 때 이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그 근로자가 스스로 노후 자금을 좀 준비하도록 독려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을 조금 할인해 주는 게 있습니다. 조금은 아니고 좀 많이 해주는 건데 퇴직금 일시에 수령하면 이제 퇴직소득세라는 걸 납부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누진세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퇴직금 규모가 클수록 퇴직소득세도 많이 내게 되는 구조가 돼 있는데 이걸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계좌 아까 말씀드렸던 연금저축인 IRP 계좌에 이체한 다음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자기가 본래 내야 되는 퇴직소득세의 30%를 절감해줘요. 꽤 크네요. 그렇죠. 퇴직금 규모가 크고 뭐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사람일수록
일시금보다는 연금으로 받는 게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요. 퇴직금을 만약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건 목돈이 필요 없는 그래도 좀 기본적인 자산이 되는 분들 아닐까요? 일단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규모가 좀 큰 분들이 이제 네. 세금적인 이유 때문에 많이 받으시는 것들도 있고요. 단기간 근무하고 퇴직하시는 분들은 그걸 연금으로 받아봐야 그 규모가 많지 않아서 그냥 일시금으로 찾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고, 근데 50세가 넘어가시고 60세 정년퇴직하시는 분들 같으면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퇴직을 하시고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 이제 퇴직금을 활용해서 이제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들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또 세금을 한 30% 정도 할인 받을 수 있으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를 한 1,000만 원 내야 되시는 분이면 30%면 300만 원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는 거니까. 돈을 못 벌 때 그 300만 원을 세이브한다는 게 얼마나 커요. 네, 그렇죠.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문제를 놓고 목돈을 손에 쥘 거냐, 세금을 아낄 거냐를 두고 계속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네. 센터장님 뭘 추천해 주세요? 일단은 저는 무조건 연금 계좌 있잖아요. 거기다가 퇴직금 이체부터 하라고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셔도 늦지는 않는다. 왜 그러냐 그러면 퇴직금을 이제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있는데, 연금을 수령할 때 이제 예를 들어 원래 아까 퇴직 소득세를 한 1,000만 원 정도 내야 되시는 분이 네. 있잖아요. 이분이 퇴직금을 한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받는다. 그러면 1,000만 원을 한꺼번에 세금으로 내는 게 아니고 70만 원씩 10번 정도를 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300만 원을 전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통 보다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를 연금을 받으셨다가 아이고야 내 사정이 급해가지고 이거 나중에 남은 건 한꺼번에 찾아 쓰겠다 싶으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 앞에 두 번 정도 받으면서 세금 할인 받은 거를 돌려내야 돼요. 돼. 대부분의 금융상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앞에 이미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할인받았던 세액 같은 경우는 다시 돌려내지 않습니다. 그럼 무조건 이체를 하고 결정이 되네요, 진짜. 네, 그렇죠. 그렇다고 또 뒤에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무슨 불이익이 있느냐라고 그것도 하면 아니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원래 내야 되는 세금 그대로 내는 거니까 네. 일단 IRP 계좌를 이체하시고 나서 의사결정을 하셔도 늦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죠. 예.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된다면 앞에 유승준 씨 거 잊으시고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무조건 연금 계좌에 넣어라. 이체를 해라. 네. 그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손해보는 게 전혀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한 번이라도 연금을 받으시면 그만큼은 세금을 아끼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IRP 계좌나 연금저축계좌에 일단 이체하시고 나서 생각하셔도 늦지 않으시다. 네. 지금 우리가 계속 연금 계좌, IRP 계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조금 정의를 내려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금저축이라는 거는 이제 직장인분들은 다들 많이 알고 계시고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 받으려고 가입하는 통장이 하나 있죠. 네. 그 저축을 하면 연간 저축 금액에 대해서 이제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해주는 통장, 네. 그게 이제 연금저축 통장인데요. 그 통장을 이제 세액 공제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지만 그 통장에다 퇴직금을 이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일종의 연금 계좌고요. 그거 말고 이제 IRP라는 거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데 여기에 저축을 하시면 아까 연금저축은 400만 원까지만 세액 공제된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까지 활용하시면 700만 원까지 연간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이 통장을 그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퇴직금을 이체시키는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연금 계좌라는 것들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연금 저축하고 IRP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실제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연금으로 수령받는 사람이 현재 많나요? 실질적으로 보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전체 퇴직자를 놓고 보시면 연금 수령하는 사람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2%밖에. 왜 그러냐면 이제 중간 정산하신 분이 사실상 좀 많고 그다음에 단기 근로하다가 퇴직하신 분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대부분 연금으로 수령하기보다는 일시금으로 많이들 찾아가시거든요. 그런데 2%밖에 안 되시는 분들이 전체 잔고에서 차지하는 비중, 금액 비중으로 보면 한 2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가 있는 분들이 연금으로 찾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금액이 크신 분들은 세금 효과도 좀 크고 그다음에 그걸 활용해서 노후에 연금으로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소득원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활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시고 네. 금액 자체가 단기 근로를 하셨거나 중간정산을 좀 많이 받으셨거나 하시는 분은 금액 자체가 많지 않아서 세금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이 작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적으로 이제 통장 잔고를 봤더니 일시금 수령 계좌들의 평균 잔고는 한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연금 수령하는 계좌의 평균 잔고는 2억이 좀 넘어가요. 그러니까 좀 금액이 크신 분들이 세금도 할인 받으시고 그러니까요. 연금으로 수령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들을 때 이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살아보니까 살면서 목돈이 필요한 일이 많다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목돈이 필요해서 자금을 막 빼갖고 써야 되는 것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얘기니까 네네.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일단 쓸 수 있는 목돈이 따로 있고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보호할 수 있는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정산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어려워진 지가 상당히 한 10년 이상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정산을 못 받기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가 조금 더 커져 나가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이제 임금 피크 시점에 명예퇴직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분들 같은 경우는 법정 퇴직금 이외에 이제 명예퇴직금도 별도로 또 받으시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 세금 때문에 고민이 되게 많으십니다. 그렇겠죠. 네, 세금이 굉장히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이거 가지고 노후 소득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세요. 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나쁜 제도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제도를 네. 결국은 넉넉한 분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저도 그 부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그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연금을 수령하면 얼마나 한 달에 얼마씩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까? 일단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이것도 넣어놨다가 한꺼번에 다 찾았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년에 찾았을 수 있는 한도를 좀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연금을 수령 가능한 건 이제 퇴직 이후에 55세가 넘어가면 이제 첫 번째 연금을 수령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첫 해에 내가 연금을 신청한다, 게시를 하면요. 그 게시할 당시에 잔고가 있잖아요. 그 잔고를 10으로 나눕니다. 연금 계좌 시점 잔고를 10으로 나눈다. 네, 그러면 이제 1억이 있으면 1,0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금액의 120%, 1.2배. 어허. 그러니까 1,200만 원 정도를 이제 그 해에는 찾았을 수 있어요. 그 해에. 예. 그 해에 찾을 수 있다는 건 뭐 달마다 찾을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도 찾을 수 있고 그렇죠. 상관없는 그 거죠. 금융기관에 따라서 이제 연금의 방식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네. 증권사나 이런 데들은 수시 인출도 가능하게끔 해줘서 그냥 한도 내에서 그 안에만 찾았으면 되고요. 일부 보험사나 이런 데는 매달 받는 금액을 일정하게 정해서 받는 경우들도 있어서 네. 그건 이제 본인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좀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때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아까 나누기 10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좀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이요? 어떤 분이냐면 회사에서 이제 퇴직연금을 2013년 2월 이전에 가입하셨던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나 자기가 퇴직금을 받아도 넘는 아까 연금 계좌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2013년 2월 이전에 가입한 통장에다가 퇴직금을 이체시키시는 분들. 뭐 시점이 있네요, 딱. 예, 그 법이 그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2013년 3월을 기준으로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아까 나누기 제가 10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시작할 때. 나누기 5를 하십니다. 나누기 5를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아까 1억 정도를 넣어놓으셨던 분 같으면은 1,200만 원이 아니고 2,40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 네. 부분들. 그래서 한번 자기가 언제 퇴직연금을 가입한 시기나 연금 계좌를 가입한 시기를 한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13년 3월 이전이냐 이후냐를 이거. 한번 확인해 네. 보시면 네. 자기 연금액이 달라지니까 그거는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연금소득 많으면 건강보험료 부담 늘어나는 거 이거 걱정하는데 걱정 안 해도 되나요?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연금소득이 이제 건강보험료, 지역건강보험료 계산할 때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지역건강보험료 산출할 때 들어가는 연금보험은 공적연금만 해당되니까 그 부분 너무 신경 쓰시지 네.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퇴직금 슬기롭게 받기 쓰기 김동엽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